안녕하세요. 11월 24일 수요일 9일제지의 주가의 위치는 4,120원, 4,100원대를 최근 며칠간 이렇게 하방 경직으로 딱 붙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캔들마저도 도지 모양, 몸통이 대단히 작은 오늘 거래량은 66만 5,394주입니다. 꿈의 소재 대면적 그래핀, 비전사 방식의 세계 유일한 차별화된 그래핀을 보유하고 있죠. 오늘 또한 오늘 17시 49분 저녁 6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6G 장비의 실리콘보다 빠른 그래핀 접목을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6G 장비 현재 5G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본격화는 한 2년 이후부터 5G에 대해서 본격화될 것이고 6G 장비는 앞으로 2028년 9년 정도가 되면은 시작되지 않을까 현재 연구 중에 있고요. 따라서 6G 장비에 대한 것은 먼 후일에 7, 8년 정도, 8, 9년 정도는 좋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쨌든 서서히 모든 전자기기 분야가 모두 실리콘 기반에서 그래핀 기반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들은 소리지만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래핀 또는 꿈의 소재로서 대단히 활발하게 교과서에 들어있어서 현재 배우고 시험도 치른다라고 이렇게 제가 많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그럼에도 아직 기성세대들은 그래핀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상황이죠. 저희 9일 제지의 주주분들, 저희의 저 세로이의 구독자분들만이 어느 정도 그래핀이란 파우더형 가루로 된 것도 있고 평면에 대면적의 그래핀이 있고 육각형 모양의 SP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강철보다 200배 등등등 요런 것까지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파우더 향이냐 또는 CVD 대면적 그래핀이냐 정도도 교과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면적 그래핀도 전사공정이냐 비전사공정도 우리만 아는 것이고 일부 선생님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핀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번호 6번의 탄소들로 이루어진 그 정도 그리고 구리보다 어쩌고 강철보다 어쩌고 여러가지 구부릴 수 있고 이런 부분 정도가 교과서에 언급된 정도이고요. 어쨌든 실리콘 반도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꿈의 소재 그래핀이 6G 기술의 특성인 초연결성을 가능케 할 후보로 떠올랐다. 조동우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24일 오늘 모바일 코리아 2021 행사에서 서브 테라헤르츠 테라라고 하면 10의 12승 진동수 대역의 무선 전송 및 액세스 핵심 기술에 대해 발표하며 그래핀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습니다. 조 교수는 6G 통신을 개발하면서 커버리지를 확대하기 위한 연구 분야가 주요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테라헤르츠 밴드의 전자기파의 반사, 메타물질 조절을 통한 빔포밍 기술, 그리고 그래핀 기술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 프로젝트는 6G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집중하고 있는데 구조와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용량, 커버리지 상세 없는 폭수 접근을 위해 6G 환경에 맞는 새로운 구조와 물질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조 교수는 서브 테라헤르츠 기술 개발에서는 프리퀀시 빈도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때 실리콘 기반으로는 높은 속도를 내는 것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후보 물질인 그래핀을 사용하면 더 빠르고 넓은 커버리지, 우수한 성능의 RF 컴포넌트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핀의 흑연을 한 겹만 벗겨낸 원모노레일을 벗겨낸 2차원 탄소 나노 소재로 전기 전달이 매우 우수하다. 화학적으로는 대단히 안정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핀은 구류보다 100배 이상 전기 잘 흐르고 실리콘보다 1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빠르고 6G가 초고속, 고용량, 저지연을 특성으로 한 차세대 통신으로서 실리콘 반도체보다 한 차원의 높은 그래핀 기반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그 중에서도 플레이크 그래핀, 파우더 양의 그래핀보다는 대면적 그래핀이 훨씬 더 첨단 소재의 적용이 많다는 것. 6G 개발 목표는 최대 전송량 1Tbps 사용자 체감 전송 속도 1GBps, 1기가라고 한다면 10의 9승1을 말하는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밀리미터 웨이브 급인 5G 때보다 100배 빠른 테라헬츠급 속도 구현이 가능하다. 뭐 등등. 카이스트는 LG전자, LG U+ 등과 공동으로 6G 기술을 연구 중에 있고 조 교수는 LG 카이스트 6G 연구센터장을 현대에 맡고 있다라고 했고요. 우리나라가 2019년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6G 국제 표준을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제시하는 것이 목표다. 조 교수는 여태까지는 대부분 통신 디바이스는 사람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었지만 6G에는 더 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가 사용될 것이고 6G 기술에서는 5G 때보다 더 많은 안테나 모듈이 또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5G, 6G 뭐 이런 부분 통신 쪽으로에서도 실리콘 기반에서 그래핀 기반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의 시대가 점차적으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훨씬 빠른 현재 국외 그래핀에서는 모든 국내 국외 미국의 특허를 보호하고 있으면서도 잠자코 조용하게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것이요.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미 기술 지적재산권을 보호받은 상황에서 다른 곳에서 아무리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해도 무용지물이 되고 로열티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용히 어느 분보다는 저는 좀 더 조금 늦더라도 확실하게 시장을 뒤집을 정도가 되면은 그때 여러 가지를 시장에 보여주면 훨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66만 5천주의 거래량 4,120원이었고요. 오늘 어제의 큰 대차 상환이 100만 주 이상 있었고 오늘 또 7만 1000주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평균가 4,105원 6원 정도가 되고요. 오늘 대차 잔고를 또 확인해 보면 만주가 대차를 하고 또 상환이 16만 주가 또 상환이 됐네요. 그래서 현재 대차 잔고는 1278만 주. 어인일일까요? 이렇게 바쁘게 상환을 이렇게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네요. 11월 19일부터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이때만 해도 28만 7천 주 상환이 되고 그리고 어제 115만 주 오늘 16만 주 어인일일까요? 상세하게 볼 의미는 없고요. 오늘 또 이제 22,800주의 외국인 매도로 보여지고 따라서 현재 외국인 보유는 313만 주 2.45%, 신용시장은 3.7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 장중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200주 외국인이 매도한 모습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기관투자가는 2,545주를 이렇게 매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이제 공매도의 대차의 상환이 지속으로 이루어졌고 외국인은 뭐 아직 사는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그리고 공매도 잔고가 11월 22일자 기준으로 코스닥의 현재 9일 재지는 544만 7천 중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540만 주의 공매도, 그리고 아직은 장내에 매수한 흔적이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오늘 의미 있는 저는 이렇게 주가 바닥권에서의 토지 캔들의 모습, 샛별형의 모습, 주가 바닥에서 몸통이 아주 작은 위에 꼬리와 아래 꼬리에 균형이 있는 플러스 기호인 이런 캔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로 인해서 매수와 매도의 균형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봉을 통해서 시장 흐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다른 종목이고, 현재는 어쨌든 이와 같은 모습인데, 4,100원대가 이 위치입니다. 대단히 여기에서 더욱더 밀리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만약에 4,0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거 주가 빠진 모습도 버려서라도 현재 이 종목을 저는 솔직하게 담을 의향이 있습니다. 80% 이상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 또 뭐 몇십 주 정도는 조금 걸어서 조금 또 담아놨는데 어쨌든 4,100원 이하에서만 걸어놓고 삽니다. 50주도 좋고 100주도 좋고 다른 데서 차익이 내지 않고요. 만약 4,000원이 무너진다라고 한다면 다른 보유 물량을 어느 정도 20% 정도 버려서라도 저는 담을 생각이 있고요. 그만큼 현재 30개월 투자를 하면서 믿음이 없다면 그 정도를 하지 않죠. 어쨌든 여기에 1년간의 분봉을 보게 되면 이곳의 위치는 가장 낮은 자리, 최근 가장 1년 동안을 보더라도 가장 저점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4,100원 이하는 거의 장중에 잠깐 동안 아주 따끈한 위치, 그러면서 끝없이 막연하게 기다리면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꿈에 붙은 비약적으로 말하면 엘도라도를 꿈꾸면서 이렇게 대면적 그래피는 현재 어쨌든 유일한 비전사 공정으로서 티타늄의 우연의 발견으로 한 상황이잖아요. 모두 특허가 보유받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밀리게 되면 기다려서 원하면 사는 것이고, 그러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그리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주 극소수 일부만이 차트라든지 아직 믿음이 가짜다, 뭐 이런 구라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생각은 자유롭게 판단하는 것이죠. 어쨌든 바보가 될지언정 현재로서는 대한민국 미국의 특허청을 그 오랜 동안 걸쳐서 비교해 가면서 보정을 하면서 특허가 출시가 됐고, 기조의 원천 발명가는 이곳 저곳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끊임없이 다른 분야에서도 연구 성과를 국제 기준 SCI 논문을 또 발표를 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저는 20여 년간을 주식을 하면서 이와 같이 분명하고 투명한 원천 발명가,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신라젠의 문훈상이 제가 2016년도에 신라젠을 모를 리가 없겠죠. 만원대 저 아시는 분과 함께 투자도 했었습니다. 잠시 눈 떠보니까 3만원대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업 분석을 들어가죠. 저는 기업 분석을 할 적에 반드시 그 대표이사라든지 최대 주주라든지 반드시 한 우물을 파야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개발했다든지 어떤 기술을 특허를 개발했다든지 그러면 그 원천 개발자를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 원천 개발자는 전공이 어떤 것이고 이 분야에서 최소 20년간 이상을 하는 것이냐, 또는 의사라든지 또는 연구자라든지 분명 그러면 학력과 이력이 있고 그리고 논문이 있을 것이고, 논문도 한두 편이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수백 편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낸다든지 이러면서, 그리고 국제적인 학회에서 발표 참석이 많이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우선 그 기업을 분석해 나갑니다. 여지껏 200여 개의 코스닥 코스피의 모든 종목을 통틀어서 이와 같이 분명한 원천 개발자가 뚜렷하고 지속적인 연구 논문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매듭팩토의 김성진 대표도 항암외길 35년 팩토서팁에 대한 그런 부분, 이렇게 35년 외길 인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시는 분들 끊임없이 연구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쨌든 현재 오늘 또 몇십 원인가요? 25원이 빠져 있지만 4,100원대 이하는 대단히 그리고서 이 상하리만큼 상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반면에 또 공매도도 여전히 7만 주 정도가 나오면서 상환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은 그 의중을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연유에 대해서 시장에 나오겠죠. 아니면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어느 정도 추측 감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수고 많으셨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